엄마, 오늘 우리 집 손님 많아. 그냥 집에 가세요. 문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가 메마르게 들렸습니다. 그 뒤로 낮은 속삭임이 따라왔습니다. 당신 문 닫아. 계속 계시면 민폐야. 짧은 말들이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인터폰 화면 속 제 얼굴이 흐릿하게 흔들렸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현관 앞 공기는 유리처럼 차가웠습니다. 백합 향이 목을 막았고 복도 끝에 쌓인 택배 상자들이 벽처럼 서 있었습니다. 승호야, 잠깐 얼굴만 보자. 제 목소리는 너무 작게 흘렀습니다. 그러나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띡 인터폰이 꺼졌습니다. 화면 속 제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와 주시고 지금 보고 계신 도시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 이야기가 어디까지 닿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려오던 정화기 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아라가 문을 살짝 열고 형식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오늘은 조금 복잡해서요. 그래, 그럼 다음에 오마. 말을 끝내기도 전에 문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철컥 잠금 장치가 내려앉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복도의 카펫은 발소리를 삼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짙은 회색 코트 손에 든 떡 한 봉지, 그 작은 봉지가 너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초라해졌을까?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안쪽에서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스쳤습니다. 지윤이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그 웃음이 내게는 너무 멀리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차게 불었습니다. 가을의 냄새 속에는 먼지와 향수, 그리고 고독이 섞여 있었습니다. 택시에 올라타며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세요? 할머니 서울역이요. 짧게 대답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유리 빌딩들이 반짝이며 흘러갔습니다. 그 빛이 제 눈을 따갑게 했습니다. 기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명절 아침, 이렇게 혼자 달리는 여자가 또 있을까요? 도시를 떠나는 동안 손바닥 안에서 떡 봉지가 점점 식어갔습니다. 그 안에는 아직 따뜻한 송편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지윤이 좋아할 텐데 혼잣말처럼 새어 나왔습니다. 기차가 경부역에 멈췄습니다. 내리자마자 한 줄기 바람이 스쳤습니다. 가을 냄새가 섞인 흙냄새가 났습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 창문에 비친 노는 이미 누렇게 익어 있었습니다. 이토록 풍성한 계절에 내 마음은 왜 이렇게 비어 있을까요? 한옥 대문을 밀자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당엔 빗방울이 몇 개 떨어져 있었습니다. 김치 냉장고에 낮은 윙 소리가 들렸고 부엌에서는 지난밤의 된장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혼잣말처럼 인사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벽시계의 초침이 째깍째깍 조용히 방 안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안방으로 들어가니 남편의 사진이 제 눈을 맞았습니다. 여보, 나 오늘 쫓겨났어요. 사진을 보며 웃으려 했지만 입술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아들이 이렇게 했을까요? 눈물이 천천히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방 한쪽에 놓인 호미 자루를 손끝으로 쓸었습니다. 반질반질한 나무결이 온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흙을 같이 읽었는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밖에서 빗소리가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물 소리가 마음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승호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받았습니다.
엄마 잘 도착했죠? 응, 잘 왔다. 엄마 사실 부탁드릴 게 있어요. 뒷마당, 그 땅. 팔면 안 될까요? 지윤이 유학 준비금이 필요해서요. 순간 심장이 멎은 듯 했습니다. 지윤이 유학 그렇게 급하니 기회는 한 번이에요. 어차피 엄마 혼자 쓰는 땅이잖아요.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생각 좀 해보세요, 엄마. 뚝 전화를 끊는 소리. 방 안에 다시 시계 소리만 남았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굵어졌습니다. 창가에 기대어 밖을 보았습니다. 마당 끝에 느티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오래된 우물이 비에 젖어 반짝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물을 길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웃음이 많았는데 지금은 바람만 불 뿐입니다. 손바닥으로 흙을 쥐니 차가웠습니다. 이 땅을 지킬 수 있을까 입속으로 흘렸습니다. 작은 희망 하나가 아직 제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희망이 사라지면 저는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창문을 닫으며 다시 생각했습니다. 엄마, 그냥 집에 가세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수없이 울렸습니다. 그 말 속엔 얼마나 많은 의미가 숨어 있었을까요? 사랑이 식은 걸까요? 아니면 세상이 바뀐 걸까요? 여러분이라면 그 문 앞에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집에 돌아온 뒤로 계속 비가 내렸습니다. 마당에 빗물이 고이고 낡은 기와 끝에서 물방울이 하나둘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작은 북소리 같아서 듣고 있으면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거실의 벽시계는 규칙적으로 째깍째깍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자니 문득 옛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아직 이 집에 웃음소리가 넘쳤던 날들이었습니다. 승호가 4살이던 해였습니다. 남편은 휴일이면 늘 마당에서 일을 했고 저는 집안에서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마당에서 남편과 아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리면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여보, 우리 승호 흙 만지는 솜씨가 좋아요. 꼭 농부가 되겠는걸요. 그럼 우리 아들인데 당연하지요. 마당에서 흙놀이를 하며 웃는 두 사람의 얼굴이 눈에 선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미래는 늘 따뜻하고 밝아 보였습니다. 김치 냉장고에서 흐르는 낮은 소리가 문득 저를 현실로 끌어냈습니다. 저는 냉장고 문을 열고 김치를 꺼내 작은 접시에 담았습니다. 매운 김치 향기가 방 안에 은은히 퍼졌습니다. 여보, 김치가 아주 맛있게 익었어요. 남편에게 말하듯 속삭였습니다. 대답 대신 빗소리만 커졌습니다. 식탁에 앉아 혼자 밥을 먹으려니 음식이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밥숟가락을 내려놓고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리창에 빗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이 갑자기 뺨을 타고 내려와 흘렀습니다. 언제부터 혼자 밥 먹는 것이 익숙해졌을까요?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이 아끼던 작은 책상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편지들과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사진 한 장을 집어들자 젊은 시절 우리의 모습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승호는 제 품에 안겨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이 너무 예뻐 제 마음이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바깥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며 처마 끝 풍경이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그 맑은 소리가 텅 빈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사진첩을 천천히 넘기다 작은 쪽지 하나가 손에 잡혔습니다. 남편이 남긴 메모였습니다. 여보, 우리가 키운 이 집, 우리 아이들이 대대로 살아주면 좋겠어. 그 짧은 문장을 읽자 가슴이 콱 막혔습니다. 이 집을 지켜야 할 책임이 제 어깨 위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무게가 너무 커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다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엔 낯선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머뭇거리다 천천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연옥 어르신 맞으세요? 면사무소 부동산과인데요. 댁의 뒷마당 땅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심장이 또다시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일이시죠? 며칠 전에 아드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땅을 매각하겠다고요. 최종적으로 어르신의 서명이 필요해서 연락드렸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 한편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들이 이미 결정을 내렸다니. 저는 도대체 뭘 놓치고 살아온 걸까요? 밖에서는 빗물이 지붕 위를 계속 두드렸고 벽시계는 냉정하게 시간을 새겼습니다. 빗소리와 시계 소리 사이에서 제 마음만 홀로 흔들렸습니다. 이런 순간이라면 여러분은 아들에게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전화를 끊고 나자 제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도무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산을 들고 밖으로 나가 옆집 백 어르신 댁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빗줄기가 약해졌지만 공기에는 여전히 습한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이웃집 마당으로 들어서자 벌통 주변에서 작은 날갯짓 소리가 들렸습니다. 백 어르신 저 왔어요. 제 목소리가 다소 떨렸습니다. 벌통 뒤에서 백 어르신이 허리를 펴고 일어났습니다. 그분의 손에는 아직도 벌꿀이 묻어 있었습니다. 오셨구먼, 이웃집 아주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안색이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그분의 따뜻한 말투에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니, 저 땅 때문에 그러는데요. 혹시 승호가 벌써 와서 땅 얘기 꺼냈어요. 백 어르신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눈빛이 무언가를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며칠 전에 승호가 면사무소 사람을 데리고 왔었어요. 땅을 재고 갔지요. 아무래도 팔려고 마음먹은 것 같아요. 순간 제 숨이 턱 막혔습니다. 우리 승호가요. 믿기지 않아 다시 물었습니다. 예, 한동안 마당 뒤편 우물이랑 느티나무 주변도 살펴보고 가더라고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승호가 그렇게까지 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시렸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 이 땅 꼭 지켜야 해요. 우리 동네엔 이만큼 좋은 땅도 없어요. 오래된 우물과 느티나무는 마을 역사나 다름없어요. 백 어르신의 말이 제 마음 깊은 곳을 두드렸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자 눈물이 다시 솟았습니다. 여보가 저 느티나무를 정말 아꼈어요. 매년 가을이면 나무 아래서 아이들 모아놓고 사과도 깎아주고 말을 마치지 못한 채 입을 다물었습니다. 눈물은 빗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알고 있어요. 나도 그 모습 아직 기억해요. 그래서 이웃집 아주머니가 더 힘내야 해요. 백 어르신의 다정한 눈빛이 제게 힘을 주었습니다. 그분은 잠시 벌통에서 작은 꿀병 하나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이 꿀은 아껴 드세요. 마음이 달아날 때 먹으면 위로가 될 겁니다. 꿀병을 받아들자 손 안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따뜻한 온기 덕분인지 마음도 조금 풀렸습니다. 저 백 어르신 면사무소에서 그러는데 제 서명이 없으면 땅 못 판다고 했어요. 아직 기회가 있겠죠. 백 어르신은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서명을 안 하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해요. 승호가 쉽게 물러날 것 같지는 않아요. 어르신의 말씀이 마음 깊이 와닿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시 빗줄기가 굵어졌습니다. 걸음을 멈추고 느티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지마다 빗물이 맺혀 반짝거렸습니다.
남편이 사랑했던 나무였습니다.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 힘이 닿는 데까지 지킬 거예요. 집에 돌아오니 저녁 어스름이 내려앉았습니다. 방 안에 켜놓은 작은 등불이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창밖의 처마 끝으로 다시 빗소리가 울렸습니다. 방 한편에 놓인 남편의 사진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과의 약속 꼭 지킬게요. 사진 속 남편의 미소가 다정하게 빛나는 듯 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의 바람 소리와 함께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결심이 우리 땅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아침 일찍 눈을 떴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제대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의 빗소리는 멎었지만 마당의 흙은 여전히 축축했습니다. 창문을 열자 신선한 흙냄새가 들어왔습니다. 아침 공기는 상쾌했지만 제 마음만큼은 막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엔 승호라는 이름과 함께 긴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엄마 땅 매각 서류 곧 도착할 거예요. 서명하고 등기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지윤이의 미래를 위해서예요. 부탁드릴게요. 한참을 휴대폰 화면만 바라보았습니다. 지윤이의 미래 그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 땅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엔 제 삶과 추억, 그리고 여보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승호야, 네가 정말 그 땅의 의미를 모르는 거니. 눈시울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혼자 집안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깊게 숨을 쉬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가을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마당 끝의 느티나무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어깨를 감싸며 천천히 마을 회관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회관 앞마당에 들어서자 마을 방송 스피커에서 노랫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가을 햇살이 마당 한쪽의 의자들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연옥 씨 아침부터 웬일이세요? 강 의장이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바쁘신데 죄송해요. 잠깐 말씀 좀 드릴 게 있어서요. 강 의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제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따뜻한 보리차가 앞에 놓였고 한 모금 마시자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이장님, 뒷마당 땅을 지킬 방법이 없을까요? 이장님의 얼굴에 잠시 놀람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침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승호가 팔려고 하죠. 이미 소문이 났어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퍼졌을 줄 몰랐습니다. 예, 서류를 보내오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하지만 저는 그 땅을 지키고 싶어요. 아이들한테도 동네 사람들한테도 소중한 곳이잖아요. 강 의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무거운 공기가 우리 사이를 감쌌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서랍에서 마을 지도를 꺼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지도 위에는 우리 집 땅이 선명히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느티나무와 우물도 그대로였습니다. 이연옥 씨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마을 땅을 농업이나 환경교육 보존지구로 등록할 수 있어요. 보존지구요? 예. 마을에서 주말마다 아이들을 위한 자연학습 프로그램을 열어서 마을 공동체 공간으로 지정하면 개인적으로 팔기가 어려워집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희망이 조금씩 싹 트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뭐죠? 면사무소에 직접 신청하고 동의서에 마을 사람들 서명을 받아야 해요. 쉽지 않겠지만 해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겁니다. 강 의장의 말에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제 결심을 굳힐 때였습니다. 이장님, 도와주시겠어요? 그분이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땅을 지키는 게 마을을 지키는 일이니까요. 그 순간 창밖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당에서 동네 아이들이 뛰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제 마음은 결정했습니다. 힘든 길이겠지만 이 땅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제 손으로 흙을 만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땅을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제 입장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마을 회관에서 나온 저는 바로 이웃들을 만나러 다녔습니다. 신청서를 들고 동네 어르신들 댁마다 찾아가 서명을 받았습니다. 첫 집에 들어설 때 심장이 콩닥거렸습니다. 이연옥 씨가 뭔 일로 왔어요? 서명이라고요. 이웃집 김 어르신은 처음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상황을 설명하자 곧 진지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땅은 꼭 지켜야지요. 아이들 뛰놀 곳이 마땅찮은데 잘 됐구먼. 하나씩 서명이 늘어날수록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작은 희망이 점점 커졌습니다. 골목길을 지날 때마다 오래된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이 길에서 승호는 친구들과 뛰어놀았고 마을 어르신들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그 모습들이 눈에 선했습니다. 한참 서명을 받다가 잠시 멈춰 숨을 돌렸습니다. 골목 어귀의 느티나무 아래 서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자 나무십 소리가 마치 아이들의 웃음소리 같았습니다. 그 순간 또렷하게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승호가 10살쯤 되었을 때 마을 아이들이 우리 집 마당에 모였습니다. 남편은 아이들을 모아놓고 마당에 작은 텃밭을 일궈주었습니다. 자, 승호야, 흙을 이렇게 만져봐. 부드럽지. 남편의 커다란 손과 작은 승호의 손이 함께 흙을 만지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은 작은 씨앗들을 정성스럽게 땅에 심고 매일 물을 주며 싹이 트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아이들의 손끝에서 자라던 싱그러운 채소들은 마을 사람들 모두의 기쁨이었습니다. 서명을 받으며 집집마다 방문할 때마다 그 기억을 품고 있는 어르신들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참 좋았지요. 승호 그 녀석 참 착했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의 추억 섞인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편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그렇게 착했던 승호가 지금은 왜 이렇게 변했는지. 마지막 집에 도착했을 때는 어느새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백 어르신이 반갑게 맞이하셨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 표정 보니 잘 되어 가나 보네요. 예, 마을 어르신들이 모두 힘을 주셨어요. 우리 마을 사람들이야 당연하지요. 그 땅은 우리 모두의 땅인거려. 백 어르신은 서명을 마치고 다정한 미소로 제 등을 두드렸습니다. 힘들어도 잘 버티세요. 내가 늘 옆에 있잖아요. 그 따뜻한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고마워요. 백 어르신. 정말 고마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당에 서서 별을 바라봤습니다. 조용한 밤하늘 아래 우리 땅을 둘러봤습니다. 그 땅 위엔 아직도 우리 가족의 추억과 동네 사람들의 정겨움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작은 땅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은 제 편이 되어 주실 수 있나요? 갑작스러운 자동차 소리에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낯익은 검은색 차가 마당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승호가 내렸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승호야, 무슨 일이니? 제가 마당으로 나가자 승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눈빛은 냉정했습니다.
엄마 바빠서 그냥 빨리 처리하려고 왔어요. 이 서류에 서명해 주세요. 서류 봉투 위에 빨간 도장이 선명히 찍힌 매각동의서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승호야, 엄마는 이 땅 못 팔아. 내 아버지가 지키라고 했던 땅이야.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고했습니다. 승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세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이 땅이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그의 말이 가슴을 찢는 듯 했습니다.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승호야, 내 아버지가 평생 가꾼 땅이야. 네가 어릴 때 놀던 땅이야. 기억 안 나니? 승호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기억나요. 하지만 그건 과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지윤이의 미래예요. 엄마가 그렇게 이기적으로 굴 줄은 몰랐어요. 이기적이라는 말이 비수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이기적이라니. 난 그저 내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고 싶을 뿐이야. 승호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쌓였던 서러움이 터져 나왔습니다. 넌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소리야. 이 땅엔 내 아버지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어. 그 말에 승호는 한순간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냉정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땀과 눈물, 지금 시대에 그런 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엄마만 고집 부리면 우리 가족 모두가 힘들어진다고요.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승호야, 내 가족이란 말에 엄마는 없는 거니? 승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서류를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서명해 주세요. 엄마도 결국엔 저희 도움을 받으셔야 할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요양원이라도 들어가셔야 할 텐데. 그의 말에 모든 감각이 멈췄습니다. 마음속에 작은 희망마저 무너졌습니다. 요양원이라는 말이 뇌리에 밝혔습니다. 승호야, 너 정말 엄마를 그렇게 생각하니?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승호의 시선이 흔들리더니 이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현실이에요, 엄마. 엄마 나이엔 혼자서 여기 못 살아요. 차라리 좋은 시설에 들어가시는 게. 말끝을 흐리는 승호를 보며 마음이 얼어붙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아들에게 버림받은 기분이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집 안에서 벽시계가 크게 울렸습니다. 째깍째깍 소리가 심장을 때렸습니다.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엄마, 제발 고집 그만 부리세요. 서명만 하면 간단해요. 그의 목소리가 다시 무겁게 눌렀습니다. 손이 떨려왔습니다. 서류를 쥔 손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이 땅을 포기하는 것이 제 미래를 위한 최선일까요? 이 순간 여러분이 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류를 든 승호의 손이 눈앞에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지만 난 못해. 네가 아무리 화를 내도 이건 엄마가 지켜야 할 약속이야.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승호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엄마, 정말 왜 이러세요? 지금 제 말이 장난처럼 들리세요. 승호는 제 앞에서 서류를 흔들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모습에 가슴이 찢어졌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너는 내 입장만 생각하고 있어. 하지만 난 이 땅을 너희 아버지와 함께 지켜온 사람이야. 이건 팔 물건이 아니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승호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알았어요. 그렇게 나오시면 저도 어쩔 수 없네요. 그는 차갑게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현관문이 세게 닫히며 온 집안이 흔들렸습니다. 자동차가 시동을 걸고 떠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제 심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홀로 남겨진 집 안 무거운 침묵만이 저를 감쌌습니다. 멍하니 서 있다가 비틀거리며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저앉은 침대가 삐걱거렸습니다. 눈물이 조용히 볼 위를 타고 흘렀습니다. 요양원이라니. 승호야, 네가 그런 말을 하다니. 침묵 속에서 그 단어가 머릿속에 계속 울렸습니다. 눈물이 끊임없이 흘렀습니다. 마치 끝없이 깊은 우물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았습니다. 벽시계의 째깍째깍 소리가 더욱 크게 들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도 눈물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방 안의 빛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창밖으로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김치냉장고 문을 열어 김치를 꺼내 식탁에 놓았습니다. 그러나 젓가락을 들어 올릴 힘도 없었습니다. 한 입도 먹지 못한 채 다시 방으로 돌아가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니 어두운 천장 위로 옛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승호가 처음 걸음마를 했던 날, 남편과 함께 마당에서 기뻐하던 모습. 우리 승호 봤어요. 혼자서 걸었어요. 그 기억들이 지금은 왜 이리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강 이장이었습니다. 이연옥 씨, 괜찮으세요? 승호가 화내며 서울로 돌아갔다고 마을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저는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괜찮아요. 마음 먹었으니까요. 저 내일 면사무소에 갈 거예요. 강 이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혼자서 어려우면 저도 같이 갈게요. 전화가 끊기고 다시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에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눈물이 멈추었고 대신 가슴 속에 작은 불씨가 타오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땅을 빼앗길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포기하면 남편과의 약속도 제 삶도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에서 남편이 남긴 작은 메모를 꺼내 읽었습니다. 여보, 이 집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줍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잖아요. 메모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지금까지 가슴에 쌓아둔 한한을 그냥 삼키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비록 조용하지만 강하게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여보, 내가 꼭 지킬게요. 어두운 방 안에서 속삭였습니다. 이제 제 싸움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결심하는 순간이 두렵고 외롭지만 여러분이 제 곁에 있어 주신다면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단정히 했습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창문을 여니 가을바람이 차갑게 느껴졌지만 제 마음은 더없이 결연했습니다. 마당 앞에 도착하니 강 이장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밝은 미소가 힘을 주었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이연옥 씨, 준비되셨죠? 네, 갑시다. 오늘은 꼭 좋은 소식이 있어야 할 텐데요. 마을을 벗어나 면사무소로 향하는 동안 가슴이 조금씩 두근거렸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작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낡은 책상들 위로 오래된 종이 냄새가 풍겼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저희를 보고 고개를 살짝 들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강 이장이 먼저 밝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의 이연옥 씨가 소유한 땅을 마을 아이들의 학습 공간으로 지정하려고 왔습니다. 관련 서류도 다 준비했어요. 담당 공무원은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를 넘겨보았습니다.
잠시 후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아드님이 땅 매각 신청서를 제출하셨는데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승호가 벌써 여기까지 진행했을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명을 안 했습니다. 땅은 아직 제 명의예요. 공무원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만 가족 간 합의가 없다면 저희로서도 처리가 어렵습니다. 제가 뭔가 더 말을 하려 하자 그는 서류를 밀어내듯이 저희 쪽으로 돌려주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먼저 가족 내 문제부터 해결하시고 다시 오세요. 그 순간 다리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힘을 모아 말했습니다. 이 땅은 마을 전체가 공유해야 할 땅입니다. 이미 마을 주민들의 서명도 다 받았습니다. 제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공무원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시계를 힐끗 보았습니다. 아주머니 규정상 가족 내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제 가슴 속에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강 이장이 제 손을 살짝 잡으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일단 나갑시다, 이연옥 씨. 다시 방법을 찾아봅시다. 밖으로 나오자 하늘엔 잿빛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무심 몇 개가 발밑으로 흩어졌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이장님,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죠. 제가 끝까지 싸워볼 겁니다. 강 이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우리가 힘을 모아 다시 방법을 찾을 거예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승호의 전화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면사무소에서 연락 왔어요. 왜 이러세요? 제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승호의 차가운 목소리가 저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승호야, 엄마는 이 땅을 마을 아이들에게 주고 싶다. 네가 무슨 생각을 하든 이 땅만은 지킬 거야. 승호가 말을 멈추었습니다. 짧은 침묵이 흐른 뒤 그는 차갑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기를 내리자 손이 여전히 떨렸습니다. 강 이장은 그 모습을 보고 말없이 제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잘하셨어요. 이연옥 씨.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마을로 돌아가는 길 가슴속에서 작은 불씨가 더욱 강렬하게 타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지금 이 순간 어떤 위로의 말을 해주시겠어요? 저녁 무렵 마을 회관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였습니다. 작은 공간이 금세 가득 찼고 온기와 사람들의 이야기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아 모두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었습니다. 강 이장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긴급히 모이신 이유는 이연옥 씨가 마을 땅을 보호하려고 힘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승호가 땅을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 안이 술렁였습니다. 이웃들의 표정엔 놀라움과 걱정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옆집 김어르신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땅을 팔면 우리 마을 아이들은 어디서 배우고 놀겠습니까?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말에 다른 주민들도 동조했습니다. 제 마음에 조금씩 용기가 생겼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말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은 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마을 전체의 역사이자 아이들의 미래입니다. 제가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제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담겼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진지해졌습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를 높여서 면사무소에 정식으로 청원서를 제출합시다. 강 이장의 제안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망설임이 보였습니다. 백 어르신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좋습니다만 면사무소에서 그렇게 쉽게 받아줄까요? 우리만의 힘으로 충분할까요? 그 순간 모두가 다시 침묵했습니다. 제가 손을 조심히 들어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마을뿐 아니라 주변 마을 사람들도 함께 움직이면 어떨까요? 이 땅이 마을 공동체에 얼마나 중요한지 더 많이 알려야 합니다. 제 말에 주민들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한 주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이연옥 씨 말씀이 맞아요.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지요. 주변 마을 사람들에게도 서명을 받읍시다. 분위기가 조금씩 활기를 띠었습니다. 계획이 구체화될수록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커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시 이 땅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힘을 모읍시다. 김 어르신의 말에 모두 박수를 보냈습니다. 제 눈가에 따뜻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마을 회관문이 열리고 어린아이 몇 명이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의 손엔 직접 그린 작은 포스터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중 작은 여자아이가 포스터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응원할게요. 우리 놀이터 꼭 지켜주세요. 그 아이의 밝은 미소와 작은 손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아이들의 응원 덕분에 용기가 솟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주민들은 저마다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하며 돌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강 이장이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 정말 잘하셨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강 이장의 말을 듣고 저는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가을밤 하늘엔 별들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혼자 걷던 외로운 길이 이제는 마을 모두의 길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땅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제 이 땅을 지키는 일에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다음 날 아침 집 문을 여니 가을 안개가 마당을 조용히 덮고 있었습니다. 마당 너머로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마을 입구에 나가보니 주민들이 작은 가판대를 세워 서명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연옥 씨 잘 주무셨어요? 김 어르신이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손에는 이미 여러 장의 서명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얼굴엔 희망과 활기가 넘쳤습니다. 이제 우리 마을만이 아니라 이웃 마을들도 함께하고 있어요. 벌써 서명도 꽤 많이 받았답니다. 그 말에 저는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정성이 고마워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멀리서 익숙한 얼굴들이 다가왔습니다. 이웃 마을의 어르신들이셨습니다. 그분들이 손을 잡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연옥 씨, 우리도 힘 보태러 왔어요. 그 땅은 마을 사람들 모두의 추억이니까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지만 따뜻한 손길이 저를 잡아주었습니다. 마음속 불안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서명을 받으며 주민들이 추억을 이야기했습니다. 함께 농사를 짓고 아이들이 뛰어놀던 그 시절을 다시 떠올리며 모두가 행복해했습니다. 과거에 행복했던 모습들이 지금 다시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서명 운동이 활발히 진행되는 동안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엔 승호의 이름이 떴습니다. 심장이 순간 빠르게 뛰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이제 좀 그만하세요. 승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그의 어조의 마음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승호야, 엄마는 단지 땅을 지키고 싶을 뿐이야. 왜 이해를 못하니? 승호는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고집 부리시면 우리 가족 모두 힘들어져요. 지윤이도 이 일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지윤이가 왜 이 일 때문에 힘들어하니?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얘기를 한대요. 할머니랑 아빠랑 싸운다고요. 엄마가 이러면 우리 가족은 다 무너져요. 승호의 목소리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 입술이 떨렸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엄마는 그저 마을과 우리 가족을 위한 일이야. 승호야, 그걸 왜 모르니? 전화기 너머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정 그렇게 나오시면 저도 더 이상 어쩔 수 없어요. 차라리 그 땅에 대한 모든 지원을 끊을게요. 그럼 아마 혼자선 유지 못하실 거예요. 그 말이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이토록 차가운 말들이 승호 입에서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눈물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승호야, 네가 정말 이렇게까지 엄마를 몰아붙여야겠니?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승호는 무겁게 한숨을 쉬더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리자 팔이 무겁게 처졌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웃음소리와 추억 이야기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엔 깊은 상처와 혼란만이 남았습니다. 승호의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가 이러면 우리 가족은 무너져요. 제가 지금 하는 일이 정말 가족을 위한 게 맞는 걸까요? 다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제 결정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 순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전화가 끊기고 난 뒤에도 제 가슴은 오랫동안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승호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마당 한구석 벤치에 멍하니 앉아 있을 때 누군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백 어르신이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 표정이 너무 어두워 보여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네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눈물이 다시 차올랐습니다.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작은 소리로 울었습니다. 백 어르신,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제 아들까지 등을 돌릴 정도면. 그분은 잠시 말없이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뒤에야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주머니, 아이들은 언젠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날이 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꼭 알게 될 거예요. 그분의 담담한 말에 마음이 조금씩 차분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물을 닦으며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승호는 제가 땅을 지키는 게 욕심이고 고집이라고 생각해요. 가족까지 무너뜨린다고 원망하고 있어요. 제가 정말 이기적인 엄마일까요? 백 어르신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그분의 눈빛엔 깊은 이해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지키려는 건 단지 땅이 아니라 우리 마을 전체의 기억과 역사지요. 아이들도 언젠가는 그 가치를 알게 될 겁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안도감이 싹 텄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승호가 지원을 끊으면 제가 혼자 감당할 수 있을까요? 지금껏 아들에게 기대어 살아온 제 잘못인가 봅니다. 백 어르신은 조용히 웃으시며 제 손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마을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 아주머니와 함께 할 거예요. 그분의 말에 제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서명 운동 모습이 다시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눈물이 또 한 번 고였습니다. 제가 정말 그런 응원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백 어르신은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 지난 세월 아주머니가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베푼 온정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가 보답할 차례인 겁니다. 그분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한순간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마당 안쪽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느티나무 아래서 뛰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백 어르신 저 아이들이 우리 마을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게 하려면 제가 포기하지 말아야겠죠. 그분은 미소를 지으며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아주머니가 하는 일은 다음 세대를 위한 일이에요. 승호도 반드시 이해할 날이 올 겁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작은 결심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제가 하는 일이 옳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백 어르신 고마워요. 저 끝까지 가볼 거예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퍼졌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마당 너머로 저무는 가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이 땅을 지키는 일이 쉽지 않겠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였다면 이 길을 끝까지 갈 용기를 내실 수 있으셨을까요? 이른 아침부터 마을 회관 앞이 시끌벅적했습니다. 주민들이 모여 준비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안에서 서류들을 정리하며 긴장한 마음을 달랬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급히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큰일 났어요. 승호가 지금 마을로 내려오고 있어요. 김 어르신이 숨을 헐떡이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벌써 승호가 이 사실을 알고 내려오다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제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회관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승호는 굳은 표정으로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에요? 마을 사람들까지 동원해서 저를 이렇게 몰아붙이세요. 그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강경했습니다. 회관 안이 순식간에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주민들의 시선이 일제히 승호를 향했습니다. 승호야, 엄마는 이 마을과 너를 위해 하는 일이야. 이해해줘. 엄마가 정말 저를 위한다고요.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나를 나쁜 사람 만드는 게요. 그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주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강 이장이 조심스레 나서며 말했습니다. 승호야, 어머니를 너무 몰아세우지 마라. 이 땅은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곳이야. 승호가 이장을 쏘아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건 가족 문제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끼어들 일이 아니에요. 순간 주민들 사이에서 불만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땅이 어째서 가족 문제야. 우리 모두의 추억이고 아이들이 뛰놀던 곳이잖아. 김 어르신의 단호한 목소리에 마을 사람들은 맞장구를 쳤습니다. 승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추억이 소중해도 현실을 봐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발전이 필요합니다. 이 땅을 팔아서 얻는 돈이 우리 아이들 교육에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승호의 논리에 회관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승호야, 발전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뛰놀고 배울 수 있는 공간을 지키는 것도 발전이야. 단지 돈으로만 미래를 살 수는 없어.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확신이 담겼습니다. 주민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박수 소리에 승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엄마는 왜 현실을 보지 못하세요? 고집 때문에 결국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될 거예요. 승호의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저를 향해 다가와 어깨를 감싸며 위로했습니다. 승호야, 마을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조금만 생각해줘. 내 어머니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잖니. 백 어르신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회관 안에 울렸습니다. 승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에서 흔들림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그는 다시 표정을 굳히고 결연히 말했습니다. 이 문제는 쉽게 끝나지 않을 겁니다. 법적으로도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의 마지막 말이 모두의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승호는 그렇게 냉정히 등을 돌려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순간 회관 안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저 역시 두 다리가 힘없이 떨렸습니다. 승호의 차가운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응원 덕분에 버텨왔지만 이제 법적인 싸움까지 갈 생각을 하니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저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승호가 떠난 뒤 마을 회관 안에는 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저도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끝은 아직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 이장이 다가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연옥 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방법을 찾아볼 겁니다.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조금 후 주민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고 회관 안엔 저와 강 이장 그리고 백 어르신만 남았습니다. 백 어르신은 침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한 걸 보니 승호 녀석도 마음이 완강한 것 같아요. 우리가 대비를 단단히 해야겠어요. 강 이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맞아요. 승호가 이미 매각을 추진했기 때문에 법정 싸움으로 가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가족 간의 문제이기도 해서 더 어렵고요. 그 말에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때문에 마을 전체가 분열되는 건 아닐까요? 승호의 말처럼 제가 너무 고집을 부리는 건지. 백 어르신이 단호히 손을 흔들며 제 말을 막았습니다. 이연옥 씨,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머니는 개인 욕심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마을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싸우는 거라고요. 백 어르신의 따뜻한 말이 제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감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강 이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법적 문제로 간다면 우리가 좀 더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변호사 자문도 구해보고 마을 전체가 땅을 지키겠다는 서류를 정식으로 준비합시다.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확실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백 어르신이 다시 한번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 이제 어려운 싸움이 될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함께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아주머니 편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끝까지 싸워볼 겁니다. 하지만 승호와 법정에서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솔직히 두렵기도 해요. 제 말에 강 이장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쉽지 않은 싸움이라는 걸 잘 알아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내야 합니다. 이번 일은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일이니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의 말에 마음이 조금씩 든든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과 아이들의 밝은 웃음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이 땅을 꼭 지켜내야 한다는 결심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어느새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회관 앞 느티나무가 바람에 흔들렸고 나무십들이 떨어져 발밑을 스쳤습니다. 그 작은 소리가 마치 격려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걸어오는 동안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여전히 두렵고 힘든 싸움이겠지만 저는 더 이상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을과 가족을 위한 일이니까요. 현관에 들어서자 방 안엔 어둠이 가득했지만 왠지 마음만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차분한 안정감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힘겨운 싸움의 시작일지 모르지만 저는 이 결정을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라면 이 두려운 상황에서 어떤 마음으로 버티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며칠 후 마을 회관은 다시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주민들과 저는 서류를 정리하며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회관 문 앞에 낯선 젊은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소연 변호사라고 합니다.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젊은 변호사의 밝고 힘찬 목소리에 모두가 놀라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강 이장이 먼저 다가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아, 김 변호사님, 먼 길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도움을 절실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서류 가방을 열고 천천히 서류들을 꺼내 놓았습니다. 그녀의 진지한 모습에 제 마음도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이연옥 어르신 걱정 마세요.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담긴 이 서류들이 법정에서 큰 힘이 될 겁니다. 김 변호사의 자신 있는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그녀의 주변으로 모여들며 따뜻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승호와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싹 텄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엔 승호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머뭇거리다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정말 이럴 거예요. 저랑 법정에서 마주할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승호야, 엄마는 이 땅을 꼭 지켜야 해. 너를 적으로 만들고 싶진 않아. 제발 이해해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승호는 차갑게 비웃듯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지금 엄마가 하고 있는 일이 우리 가족을 파괴하는 거예요. 지윤이는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고 있어요. 그게 엄마가 원하는 거예요. 그의 말에 손이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지윤이의 상처받은 얼굴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정말 아이에게 피해를 주는 건지 순간 깊은 회의감이 밀려왔습니다. 승호야,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거니? 엄마는 그저 이 땅을 지키고 싶을 뿐이야. 목소리는 더없이 작고 떨렸습니다. 승호는 분노 섞인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경고했어요. 지금이라도 그만둬요. 그렇지 않으면 엄마와 인연까지 끊어질 수 있어요. 전화를 끊는 소리와 함께 모든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주민들의 이야기, 소리도 김 변호사의 목소리도 희미하게만 들렸습니다. 눈앞이 어두워지고 다리가 힘없이 풀렸습니다. 김 변호사가 급히 저를 부축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었나요? 저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슬픔과 혼란이 뒤엉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가족까지 잃으면서 이 싸움을 계속해야 하는 걸까요? 김 변호사는 조용히 제 등을 토닥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가족이기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하지만 때론 가족과 맞서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지금 하시는 일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녀의 따뜻한 말이 제 마음을 조금이나마 진정시켰습니다. 하지만 승호의 마지막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와 인연까지 끊어질 수 있어요. 그 차갑고 날카로운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은 끝없는 어둠 속으로 다시 빠져들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가족과의 인연마저 위험에 처한 지금 이 싸움을 계속할 용기를 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밤이 깊어지자 집안은 고요함만이 가득했습니다. 방 안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승호의 차가운 목소리를 계속 떠올렸습니다. 엄마와 인연까지 끊어질 수 있어요. 그 말 한마디가 계속 마음속에서 울렸습니다. 눈물이 흘러 베개를 적셨습니다. 가슴속이 너무 아파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결국 잠에서 벗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조용히 찬장을 열어 따뜻한 보리차를 한 잔 따라 마셨습니다. 부엌의 희미한 불빛 아래 가족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진 속 승호는 어린 시절의 밝은 미소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 품에 안긴 작은 승호가 아장아장 첫 걸음을 떼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엄마, 나 혼자 걸었어. 작은 승호의 목소리가 선명히 기억났습니다. 그때 저는 승호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저와 인연을 끊겠다는 말을 하다니 마음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사진 옆엔 남편과 함께했던 마지막 여행 사진도 있었습니다. 남편의 다정한 미소와 제 얼굴의 행복한 표정을 보자 다시금 눈물이 솟았습니다. 여보, 내가 이 모든 걸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내가 뭘 지키겠다고 이렇게까지 힘들게 싸우는 걸까요?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지만 남편의 사진은 조용히 웃을 뿐 아무 대답도 주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어둠 속에 마당의 느티나무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아이들이 나무 아래서 뛰놀던 시절이 또 한 번 떠올랐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지윤이의 얼굴이 떠 있었습니다. 순간 망설였지만 이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할머니 안 주무셨어요. 화면 속 지윤이는 작은 침대 위에서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맑은 얼굴을 보니 갑자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할머니 생각하느라 못 잤어. 우리 지윤이는 잘 지냈어. 제 목소리는 아직도 떨렸습니다. 지윤이는 잠시 망설이다 진지한 얼굴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할머니랑 싸워서 속상해요. 할머니가 많이 슬퍼 보여서 지윤이도 마음이 아파요. 지윤이의 작은 목소리에 눈물이 다시 솟구쳤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싸움이 아이에게도 상처를 준다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지윤아, 할머니가 미안해. 할머니가 그만할까봐 지윤이 마음까지 힘들게 할 줄 몰랐어. 그 순간 지윤이가 고개를 강하게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지윤이는 할머니가 자랑스러워요. 친구들도 할머니가 마을을 지킨다고 멋지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꼭 이겨서 마을 땅을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그 아이의 진지한 눈빛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솟아올랐습니다. 그 작은 응원 한마디에 저는 다시금 용기를 얻었습니다. 정말 지윤이가 할머니를 이해해 주는구나. 고마워, 지윤아. 할머니가 힘을 낼게. 지윤이는 밝은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힘내세요. 지윤이가 할머니를 응원할게요. 할머니랑 그 땅에서 또 놀고 싶어요.
영상통화를 끊고 난 뒤에도 저는 한동안 휴대폰을 손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새로운 힘이 솟구쳤습니다. 비록 아들과의 갈등이 힘들고 가슴 아프지만 지윤이와 다음 세대를 위해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시 다짐했습니다. 창밖 느티나무가 다시 한번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마치 저를 응원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저라면 가족의 상처와 다음 세대의 희망 중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창을 비추었습니다. 어제 지윤이와의 대화 덕분인지 밤새 고민하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마을 회관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예전보다 가벼웠습니다. 도착하니 김소연 변호사가 이미 서류를 꼼꼼히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어제보다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그녀의 말에 저도 모르게 작게 웃었습니다. 어젯밤 손녀와 얘기를 나눴어요. 아이가 오히려 저를 응원해 주더군요. 그래서 더 힘을 내기로 했답니다. 김 변호사는 잠시 서류를 내려놓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가족이 함께 이해하고 응원하는 게 가장 큰 힘이니까요. 이제 최종 서류 검토만 마치면 법정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서류를 넘기며 다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긴장한 채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서류는 마을 주민 전체가 이 땅을 공동체 학습 공간으로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강력히 어필합니다. 법정에서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을 겁니다. 그녀의 설명에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법적인 문제들을 그녀가 명확히 풀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회관 문이 열리며 강 이장과 백 어르신이 들어왔습니다. 두 분의 얼굴에도 긴장과 기대가 함께 보였습니다. 이제 서류는 다 준비됐나요? 강 이장의 물음에 김 변호사가 밝게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 법정 제출만 남았습니다. 서류는 완벽히 준비됐으니 걱정 마세요. 백 어르신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 잘 될 겁니다. 모두가 아주머니를 지지하고 있잖아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하지만 순간적으로 법정에서 승호와 마주할 생각에 다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김 변호사가 제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어르신 마음이 힘드시겠지만 법정에서는 꼭 강하게 마음먹으셔야 해요. 어르신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면 저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눈빛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에 다시금 강한 의지가 차올랐습니다. 그래요, 끝까지 싸울 겁니다. 저 혼자가 아니라 마을 전체를 위해서요. 지윤이를 위해서라도 꼭 지켜낼 거예요. 방 안의 사람들 모두가 힘찬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다가올 싸움을 마음속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법정에 서게 됩니다. 아들과 직접 마주하게 될 그 순간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될 수 있다면 아들과의 법정 대면에서 어떤 마음으로 버티실 수 있을까요? 법정 문 앞에 섰을 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두 손이 차갑게 굳었지만 크게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문을 밀었습니다. 법정 내부는 생각보다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제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저 멀리 승호가 변호사 옆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싸늘했고 저와 눈이 마주치자 곧바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르신?
김 변호사가 부드럽게 제 팔을 잡아주며 위로했습니다. 저는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준비됐습니다. 자리에 앉아 제 앞에 책상 위에 놓인 법정 서류들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손끝이 여전히 떨렸지만 억지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재판관이 들어서고 무거운 망치 소리와 함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상대 변호사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차갑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 측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명확한 권리를 다투는 사건입니다. 피고 측은 감정적인 이유로 원고의 합법적인 권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 말들이 제 귀를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승호의 변호사가 이어서 증거를 하나하나 펼치며 냉정하게 제게 불리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피고는 아들 가족의 경제적 상황과 손녀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결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비합리적이며 듣는 내내 가슴이 점점 더 답답해졌습니다. 승호의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고 저를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이 저를 완전히 외면한 듯 느껴져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여기서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곧이어 김 변호사가 차분하고 당당하게 일어나 제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본 사건은 단순한 가족 내 재산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은 피고의 삶과 가족, 그리고 지역 공동체 전체의 역사와 추억이 담긴 소중한 공간입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렸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단지 금전적 가치가 아니라 공동체와 다음 세대를 위한 공익적 가치의 존중입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마음속에 다시금 희망이 싹트는 걸 느꼈습니다. 재판관이 잠시 서류를 넘기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순간 저는 조심스레 승호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저와 눈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 차가운 뒷모습을 바라보며 다시금 마음속 깊은 한숨이 밀려왔습니다. 법정의 긴장과 차가운 공기 속에서 저는 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 싸움을 끝까지 견뎌낼 거야. 후회하지 않을 거야. 만약 여러분이 저라면 법정에서 외면하는 아들과 맞서 싸우는 이 순간을 어떻게 견디시겠습니까? 법정의 분위기는 더없이 무거웠습니다. 재판관이 서류를 넘기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 이현옥 씨, 잠시 증언대로 나오시죠.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증언대 앞으로 나섰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마음은 결연했습니다. 심호흡을 깊이 한 번 하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피고 이 땅을 매각하지 않으려는 이유를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해 주세요. 재판관의 차분한 목소리가 법정을 울렸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또렷이 말했습니다. 이 땅은 단순한 재산이 아닙니다. 제 삶의 모든 기억이 담긴 곳이고 저희 가족과 마을의 역사가 숨쉬고 있는 소중한 장소입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말은 분명히 전했습니다. 재판관이 다시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 내에서 합의점을 찾을 생각은 없으신 겁니까? 질문에 잠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저는 강하게 말했습니다. 물론 가족과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아들 가족을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땅이 저와 아들 가족뿐 아니라 마을 공동체 전체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확고한 말에 상대편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날카롭게 질문했습니다. 피고는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과 손녀의 교육을 위한 현실적인 필요보다 감정과 추억을 더 우선한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과연 합리적인 결정인가요? 그 질문에 법정 안은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저는 차분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교육과 경제적 어려움이 중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연과 공동체의 가치를 배우며 더 큰 미래를 꿈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더 귀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에 상대 변호사는 다소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다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땅의 소유권은 엄연히 가족의 것이며 공동체가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위해 개인의 권리를 희생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땅은 오랜 세월 우리 마을 사람들과 함께 가꿔왔습니다. 저는 단지 그 땅의 소유자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 지켜야 할 책임을 가진 사람일 뿐입니다. 상대 변호사가 입술을 깨물며 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결국 피고는 마을의 가치를 내세워 가족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질문에 가슴이 아렸습니다. 잠시 숨을 멈추고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갈등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 아들과도 다시 화합하고 싶습니다. 다만 이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제가 지키고 싶은 가치가 있는 것뿐입니다. 그 순간 법정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저도 잠시 말을 멈추고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곧이어 김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에 추가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재판관이 허락하자 그녀는 힘있게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지 개인 간 재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세대에 물려줄 가치가 걸려 있습니다. 이 땅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합니다. 김 변호사의 발언이 끝나자 방청석에 있던 마을 사람들이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그들의 지지에 저는 다시금 힘을 얻었습니다. 재판관이 서류를 천천히 다시 살펴보고는 마지막으로 승호에게 발언 기회를 주었습니다. 승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저는 제 가족과 딸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한 겁니다. 어머니가 주장하는 가치는 과거의 낡은 사고일 뿐입니다. 우리 가족의 현실을 외면하고 오직 감정적인 이유로 제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말에 마음이 아팠지만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승호의 목소리는 냉정했고 여전히 저와 시선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재판관이 마지막으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본 법정은 피고와 원고 양측의 입장을 신중히 고려하여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판결은 추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나자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법정을 나왔습니다. 법정 밖에서 마을 사람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눈빛과 격려의 말들이 저를 다시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을 빠져나오며 승호의 차가운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모습에 마음이 다시 아려왔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나는 내 할 일을 했어. 후회하지 않을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을 바람이 제 뺨을 스쳤습니다. 그 차가운 바람이 오히려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이제 제겐 기다림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저라면 이런 긴장된 기다림 속에서 어떻게 마음을 다잡고 버티시겠습니까? 집으로 돌아온 뒤 시간은 더디게만 흘러갔습니다. 법정의 긴장감이 아직 제 몸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불안감이 솟구쳤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마당의 느티나무는 가을 바람에 잎을 조금씩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저의 마음을 닮아 보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여전히 법원의 판결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불안과 초조함이 커질수록 제 마음도 더욱 지쳐갔습니다. 하루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아침에 부엌에서 따뜻한 보리차를 끓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라 고개를 돌려보니 문 앞에 승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지쳐 보였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승호의 목소리는 작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음이 떨렸지만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승호는 부엌 의자에 앉아 말없이 식탁을 바라보았습니다. 둘 사이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보리차 한 잔을 따라 그의 앞에 놓았습니다. 요즘 잘 지내니? 제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승호는 한숨을 작게 내쉬며 말했습니다. 잘 지낼 리가 없죠. 엄마랑 이렇게까지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 말에 가슴이 또 아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엄마도 그렇단다. 너와 법정에서 마주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 많이 힘들었지. 승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나쁜 아들처럼 보였겠죠. 하지만 저는 지윤이의 미래만 생각했어요. 엄마가 왜 이렇게까지 땅을 지키려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의 목소리가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승호야, 그 땅은 단지 흙과 나무만 있는 곳이 아니야. 너와 아버지, 그리고 우리 가족이 살아온 모든 기억이 담긴 곳이야. 그 땅이 없어진다면 우리 기억도 함께 사라질 것 같았어. 승호는 고개를 숙이며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저는 엄마가 과거에 집착한다고만 생각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조금 원망스러웠어요. 우리가 왜 이런 갈등을 겪어야 하는지 그의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천천히 그의 손 위에 제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엄마도 네가 이해되지 않았어. 하지만 지금은 조금 알 것 같아. 너도 너대로 가족을 위해 싸운 거라는 걸 말이야. 승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엄마, 사실 저도 힘들었어요. 엄마를 상처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상황이 너무 힘들어졌고 저는 돈으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승호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을 보는 순간 저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승호야, 돈도 중요하지. 하지만 우리가 살아온 삶과 기억 사람들과의 관계는 돈보다 훨씬 귀한 거야. 너와 내가 이렇게 대립한 게 너무 가슴 아프구나. 승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몰랐어요. 죄송해요. 이제라도 엄마 마음을 조금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순간 가슴속 깊이 응어리졌던 한이 조금씩 풀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승호는 어린아이처럼 제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저는 그를 안고 천천히 등을 토닥였습니다. 엄마도 미안해 승호야.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서 여기까지 왔구나. 둘 다 한동안 서로의 품에 안긴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오랜 갈등 끝에 비로소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승호가 울음을 그치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법정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저는 엄마 뜻을 존중할게요. 그 땅이 엄마와 마을에 소중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다, 승호야. 엄마도 더 이상 너와 싸우고 싶지 않아. 이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으니 그걸로 충분해. 승호는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이렇게 늦게라도 서로를 이해하게 돼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날 밤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 가슴속을 짓누르던 긴장과 불안은 어느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밖으로 밝은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느티나무는 가을 바람에 여전히 잎을 흩날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희망적으로 보였습니다. 마음속 깊이 쌓여있던 한이 조금씩 해원재연으로 바뀌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저처럼 가족과의 깊은 갈등 후 이해와 화해의 순간이 찾아온다면 어떤 마음이실까요? 판결이 내려지는 날 아침 눈을 뜨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창문을 열자 선선한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마당 끝에 서 있는 느티나무는 지난 밤의 비에 씻겨 더욱 선명해 보였습니다. 승호는 이미 부엌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색한 미소를 짓는 그에게 저도 부드럽게 웃어 보였습니다. 엄마 준비되셨어요. 그의 물음에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결과든 받아들일 준비는 되었어. 이제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게 더 중요하니까. 법원으로 가는 길 승호와 저는 조용히 걸으며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그의 손을 잡자 어색함은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법정에 들어서자 마을 주민들과 김 변호사가 이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눈빛이 저희를 맞아주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곧이어 재판관이 들어서고 법정의 모든 이들이 일어섰습니다. 잠시의 침묵 끝에 재판관이 조용히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 법정은 피고 이연옥 씨와 원고 이승호 씨의 주장을 신중히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땅은 마을 공동체와 공익적 가치를 존중하여 마을 교육 보존 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원고의 매각 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법정 안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주민들의 얼굴엔 밝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승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도 더 이상 차가움이 없었습니다. 법정을 나오자 마을 사람들이 저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축하드려요. 이연옥 씨, 이제 땅을 지켰어요. 백 어르신의 목소리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분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주신 덕분이에요. 정말 고맙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축하 속에서 승호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몰랐습니다. 어머니와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마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을 사람들은 따뜻한 박수로 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승호는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정말 돈이 최선의 해결책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엄마가 끝까지 지킨 이 땅을 보면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의 말에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갈등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우리 가족은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던 지윤이가 밝게 웃으며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아빠, 우리 땅 지킨 거예요. 그래, 우리 지윤이가 원하던 대로 됐단다. 지윤이는 밝은 웃음으로 제 품에 안겼습니다. 그의 작은 손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마당에서 작은 축하 자리를 가졌습니다. 아이들은 다시 마당에서 뛰놀았고 어른들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밝게 빛나고 있었고 제 마음도 마침내 환히 밝아졌습니다. 여보, 드디어 우리가 지키고자 했던 걸 지켜냈어요. 이제 우리 아이들과 마을 사람들이 이곳에서 마음껏 꿈을 키울 수 있을 거예요. 조용히 속삭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은 응어리가 완전히 녹아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슴에 남은 한은 없습니다. 오직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기대와 희망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닿았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사이다 사연 채널은 여러분과 함께 울고 웃으며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와 응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가벼울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연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